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8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이에 작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오고 간 공방이 굉장히 많은 뉴스로 쏟아졌고, 지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그리고 가장 댓글이 많이 붙은 이 뉴스 탑 10 안에 지금 이 관련 기사가 7, 8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방이 오갔느냐? 요약해서 말하면 박영선 장관이 이런 식의 주문을 한 것이죠. 왜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불화수소를 왜 사주지 않는 것이냐? 국내 업체들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왜 써주지 않느냐? 써줘야 된다. 대기업이 그리고 중소기업과 함께 소재 그리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뭐 이런 요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도에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 포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박영선 장관과 최태원 SK 회장이 나란히 번갈아 가며 강연자로 나섰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박영선 장관이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중소기업들에게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던데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 들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회로 삼아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같이 강연자로 참석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들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박영선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최 회장은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만 품질의 문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중국도 다 만들지만 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공정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마다 불화수소 분자 크기도 다른데 그게 어떤지가 문제다. 그러면서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나와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정도 디테일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해법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 발언이 나온 다음에 박영선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박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의 글은 이렇습니다. 대한상의 제주 포럼 마치고 공항 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품질, 순도 문제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R&D 투자를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연마하면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네, 들으면 매우 좋은 말 같은데, 자, 여러 면에서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너무나 어떤 현장, 그리고 어떤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어떤 분업 구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지금 이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기사마다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댓글 대부분이 약 90% 이상이 박영선 장관의 발언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체로 몇 개만 댓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붙은 댓글을 보면 순공감순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품질 좋고 싸면 왜 안 쓰겠니? 생각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글. 또 이런 것도 있네요. 국내 기업 불화수소 순도 97%. 이것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작업에나 쓸 수 있음.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 넣는 식각 공정에는 99.9999 아마 12.9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99.999%의 일본산만 씀. 그래야 품질 유지가 됨. 현장을 전혀 모르니 저런 멍청한 애국심 마케팅 얘기나 함.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언론과 정부는 마치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나대고 있습니다. 일본은 쥐 죽은 듯 조용하게 우리를 침몰시키고 있어요. 불화수소의 40%는 원래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나머지 40%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문제는 반도체 공정 도입부에 넣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는 중국, 대만산을 쓰고 에칭가스라 불리우는 마지막 공정에 들어가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100% 일본 것을 씁니다. 일부 좌파 언론들이 만들 수 있다고 보도하는데 실제로는 3년 이상이고, 그러니까 3년 이상 걸린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언론 플레이에 절대 속지 마시길. 국내 제품은 불순물이 많아서 못 써요. 네, 박영선 장관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 인사들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기회에 소재 부품 다 국산화해야 된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도 부품 소재 산업의 독립선언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국산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나 그동안 왜 안 했을까요? 모든 소재와 부품을 다 우리나라에서 100% 만들어내서 정말 북한처럼 자력갱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왜 삼성, SK와 같은 그룹들이 소재, 부품, 장비까지 만들어내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굳이 그럴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즉, 효율적이지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핵심 원천 기술에 들어가면 지금 일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니 포토레지스트니 이런 한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수백 가지죠. 반도체 산업을 벗어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소재 부품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원천 기술은 기초 과학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분야에서 사실 일본은 너무나 앞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벨상만 비교해봐도 지금 우리 노벨상 배출 전혀 하지 못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합쳐서 20명이 넘는 이러한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초 과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이러한 소재 부품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이미 일본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정말 초기에 이 매출이 전혀 나지 않는 이 영업 적자를 수년간 감수하면서까지 엄청나게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대기업이 한다라고 해서 자, 3년 정도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런데 개발을 했더니 이미 그 기술 중에 일부는 이미 일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해도 독자적인 기술로 인해서 뭔가 부품이나 소재를 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일본이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고 더 값싸게 생산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 새로운 기술로 만든 이 소재나 부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될까요? 국산화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나라라는 아주 좁은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이러한 소재나 부품을 정말 이 정도로 투자해서 개발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이것이 효율적인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인 것이죠. 그러면 일본보다 노벨 과학상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을 앞섬에도 불구하고 왜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씁니까? 왜 소재나 부품을 왜 일본에서 수입해서 쓸까요? 바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정말 글로벌 경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분업 구조죠. 만약에 지금 박영선 장관 주장대로 전부 국산화한다. 네, 개발에 성공한다 칩시다. 이것을 대기업이 무조건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좋은 품질 아니면 비슷한 품질의 일본 제품이 훨씬 싼데 오히려 지금 연구 개발비까지 포함된 원가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격이 높은 소재와 부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삼성이나 SK가 사서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습니까? 수입 다변화라는 것도 좋은데 역시나 품질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이죠. 똑같은 부품, 소재, 미국이나 독일이 공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왜 일본에서 들여왔을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근거리에서 좋은 품질의 소재 부품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훨씬 싸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갑제닷컴에 필명 펀드빌더라는 이 회원분이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라는 고난의 길로 접어든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아주 위트 있는 이 댓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댓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내용인데요. 자꾸 부품 국산화를 말하는데 부품 국산화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쌀 없으면 농사 짓고 차 없으면 자동차 만들고 생선 먹고 싶으면 직접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세요? 아니죠. 각자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역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좌파들이 반일 분위기 조성하며 일본에 시비 걸다 결국 사고 난 거죠. 뭐 이런 의견, 댓글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모든 걸 다 만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역을 왜 하며 외교가 왜 필요하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필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칼럼에서 펀드빌더 회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일본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와 장비를 놔두고 굳이 성공 보장도 없는 국산화, 다변화에 시간 투자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무모한 시도를 마다 않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과 여기에 호응하는 상당수 한국인들 모습에서는 왠지 21세기 문명 세계와는 괴리된 이질감 같은 것이 감지된다. 자기 하나만, 즉 문재인 정권만 국제사회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인데도 옹고집과 일그러진 자존심만 내세우느라 죄 없는 기업들과 국민들만 고생길로 내몰리는 중이다. 기막힌 현실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국산화 그리고 다변화 노력은 사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국산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이 반도체와 같은 아주 핵심 산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AI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 들어가는 뭐 탄소 섬유화 같은 것은 뭐 100%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요. 아주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 부품도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야에서의 국산화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무조건 국산화, 무조건 다변화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참 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사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